이번에는 브랜드 앤 리포트 베넨제리스 편입니다. 베넨제리스라는 회사는 두 친구가 버몬트 지역에서 창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두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5짜리 통신교육을 통해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배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대박이 날 수 있었을까요? 베넨제리스는 우리는 이런 건 안 좋으니 하지 않겠다 라는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기업입니다. 이런 선진적 ESG 마인드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죠. 2000년도 유니레버의 회사를 매각했지만 현재까지도 사회적인 미션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국내에서는 홍철빵집과 콜라보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고, 곽튜브와 노홍철 형님과 콜라보한 영상에서 이 두 창업자를 만나 여전한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에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오로지 수입을 벌기 위한 사람들은 철학과 스토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베넨제리는 달랐습니다. 베넨제리스의 성공 비결은 팬들의 지지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작정 베넨제리스를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보기는 힘든데, 베넨제리스는 회사 경영에서 브랜드 행동주의를 통해 진보적인 움직임을 실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받은 젖소의 우유를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이를 넘어 성장 호르몬제 투여 금지 법제화를 해달라는 등 국가와 사회의 사회적인 요구를 매우 잘하죠. 특유의 뛰어난 경영 철학 덕에 베넨제리스는 안 좋은 것은 하지 않는다, 혹은 재미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는다라는 사건은 국가와 시스템에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깨어있는 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베넨제리스는 앞으로도 브랜드 이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베넨제리스 은근 강골입니다. 현재 미국 고급 아이스크림 시장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각국의 군비 경쟁, 빈부격차,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권 로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문제를 꾸준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유니러버에게 인수당한 이후에도 창업 정신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행동주의 전담 부서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 반응이 꽤 좋아서 특정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은 베넨제리스는 아직 트윗을 안 올렸나? 라는 태그를 붙이며 이 기업의 동태를 살핍니다. 최근에도 베넨제리스의 창업자인 벤과 제리는 약자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또한 베넨제리스는 아이스크림 장명이 기발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돌바투성이 같은 초콜릿기를 만든 로키로드, 미국 출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제리 가르시아의 팬이었던 벤은 그를 기리는 뜻으로 체리 가르시아라는 이름의 제품을 선보였고,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꼽힙니다. 베넨제리스의 벤 코헤는 악성 후각 상실증을 앓고 있어 맛을 100%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에 큼직하게 들어간 청크를 통해 식감을 잘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한 가지 맛과 대표 상품을 내세우는 경쟁사인 하겐다즈와 달리 이런 트레이드마크는 여러 가지 맛을 혼합하여 회사를 성장시켰죠. 현재 베넨제리스의 모회사인 유니레버의 현재 시가는 총 161조 4,820억 원으로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브랜드로서의 베넨제리스는 현 시점이 역대 최고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는 창업자인 베넨제리가 창업 시에 선한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베넨제리스 같은 큰 정크가 씹히는 아이스크림은 생각보다 많았지만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즉 ESG 경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가집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우선 베넨제리스의 진보적인 가치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부 소비자들은 과격한 그들의 행보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급진적인 경영이 강하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베넨제리스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격한 고객들은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제가 이런 부분에 집중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딩을 성공하려면 결과물, 즉 판매가 어떻게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물과 함께 따라오는 팬들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일관성에 관련이 있겠죠.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죠. 그래서 저는 총 두 가지 면에서 베넨제리스의 ESG 능력을 높게 평가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베넨제리스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 미국 내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ESG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착한 제품이라면 돈을 더 내겠다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린 휴머인데요. ESG는 그만한 환경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죠. 하지만 요즘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굴뚝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구라를 치는 회사들 때문에 혹시 베넨제리스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봐왔던 베넨제리스의 모습은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밀착형 경영입니다. 베넨제리스는 언제나 사업의 기초가 되었던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하겐다즈의 모회사인 피스버리가 베넨제리스를 견제하기 위해
교통정주들을 압박했었더라도 오히려 버몬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승리하게 되어 더욱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유럽 회사인 척하는 미국 회사인 하겐다즈와는 엄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다소 정치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특유의 선함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국은 원주민으로부터 훔친 땅이 건립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트위터에 올린 한마디에 시가총액이 3조가 날아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러한 지나치게 급진적인 면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세전이익의 7.5%를 기부하고 One for Peace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는 모습은 전생에 혁명을 이끄는 레지스탕스였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넨제리스는 워낙 맛에 관한 팬이 많다 보니 브랜드 액티비즘의 활동에도 당연히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의 ESG로는 파타고니아를 꼽았는데 이번 스카우팅을 통해 베넨제리스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영향력으로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를 바꿀 기업 기량의 기준으로 B+ 등급을 부여하겠습니다.